여러분 2억이나 낮춰서 매물로 낸 아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와 진짜 겁냈던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물론 아직 서울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2억을 낮춘 아파트는 화성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2억이나 차이가 났다고 하니까 왜 2억이 차이가 났느냐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그대로 분석을 해보면 말입니다. 중앙일보는요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아파트 단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지들의 9월 가격과 12월 가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것도 최저가로 내놓은 그걸 가지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동탄 센트럴 자이 이 가격 차이가 9월 가격과 11월 가격이 2억 원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2억 원. 야, 여러분 말이 2억 원이죠. 2억 원이 차이 난다는 것은 지금 수도권에서 급매물이 떴다는 이야기예요. 급매물이 떴다. 그런데 이게 화성 동탄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진짜 급매물이 떴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면 경기도 화성 영천동 동탄 센트럴 자이 2억 1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9월하고 말입니다. 9월 22일하고 9월 17일 사이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서 지축역 한림 풀에버 이것도 2억 차이가 납니다. 경기도 안양시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도 2억 차이가 납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삼성 레미아는 1억 8천이 차이가 나고요. 인천도 그렇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여기는 얼마가 차이 나냐면 1억 7천이 차이가 나고요.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도 1억 6천. 서울도 나왔습니다. 서울 성북구 장이동 여기도 말입니다. 9월에 최저가격이 14억 그리고 12월에 최저가격은 12억 5천 그래서 1억 5천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 수대문구 냉천동 도내문 센트럴빌입니다. 여기도 1억 5천의 차이가 나는 아파트가 나왔어요. 이거를 보면 말입니다. 한두 군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경기도 인근에서부터 지금 서울로도 입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물론 가격이 뭐 30% 40% 올랐으니까 뭐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 뭐 1, 2억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냐. 화성시만 하더라도 올해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이 19.74%인데 2억 떨어진 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올해 오른 게 지금 다 반납했다는 뜻이 돼요. 11억 1천만 원이 9억에 팔렸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떨어지는 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가격 차이가 이게 최저가가 9월하고 12월의 평균가 차이기 때문에 이게는요 여러분 전체적인 분위기 이건 데이터로 말하는 거잖아요. 데이터로 말하는 겁니다. 데이터로 말하는데 급매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넓은 마을 신착 1차 9월에 평균 가격은 7억 6천이었는데 12월에 평균가는 6억 1천 1억 5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인천 서구 청라동도 1억 2천만 원이 떨어졌고요. 경기도 의왕 1억 2천만 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입니다. 1억 여기도 마찬가지 1억 지축동에도 1억 서울 은평구 응암동입니다. 여기는 9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12억 1천만 원에서 11억 1천만 원. 서울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 대림동 이 편한 세상 영등포 아델포레 여기는 19억에서
18억 1천만 원, 9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당장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급매물이라는 게 사정이 다 있잖아요. 그죠?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사정상 급매물이 나온 거지 대세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지표를 보면요. 9월 달에 의왕이나 안양 동안구나 인천 연수구나 고양 덕양구나 화성이나 집값들이 다 많이 올라갔어요. 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해 누적만 하더라도 의왕은 38.57%나 올라갔고요. 안양 동안구는 33.77%가 올라갔고요. 인천 연수구는 32.94%가 올라갔습니다. 고양 덕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3.28%가 올라갔습니다. 화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74%가 올라갔고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게 지금 주춤주춤해 보이죠.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주춤하다는 게 보이죠. 지난 9월 3일만 하더라도 화성이 0.82로 최고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에는 마이너스 0.02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서울 외곽 지역부터 급매물이 뜨고 있다.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집값이 뭔가 하락 조짐에 대한 신호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떨어지는 것은 대출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출을 안 해주니까 돈이 없으니까 집을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단순하게 대출 규제가 아니라 은행의 지급 준비율마저도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런 카드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금융산업 쪽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미.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지급 준비율까지 더 올리면 지금보다 대출 규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 규제 자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사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먹히는 데다가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 준비되어 있잖아요. 금리 인상이. 이미 2번 인상을 한 데다가 올 1월에 인상할 거죠. 게다가 미국이 말입니다. 지금처럼 뭐 3월에 인상한다, 뭐 9월에 인상한다 해서 내년에 3번 인상하게 되면 우리는 4번 인상해야 될지도 몰라요. 4번. 4번 인상해야지 외국인들이 안 빠져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5%를 넘어서서 6%까지 가는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택담보대출이 7%, 8%, 9%까지 올라가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 규제를 계속 묶고 가면서 내년에는 차주 단위의 DSR 규제 또 도입하거든요. 차주 단위로. DSR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이것까지 도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금리도 줄인상하게 된다. 이러면 말입니다. 이러면 저는 집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리적 충격. 제가 제일 지금 위험하게 보는 게 심리적 충격이 심각하게 올 수도 있다. 이것은 여러분 심리적 충격이라는 게 경제 자체가 심리잖아요. 그런데 떨어진다. 그 이유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진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 이게 소비자들의 귀에는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자꾸 귀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 지금 집 사지 말자. 나중에 집 사자.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을 해서 연끌족이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뭉치면 여러분 심리는 충격을 받아서 그 충격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게 단기적으로 규제를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거 이것은요. 결국은 시장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또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돈줄을 막는 거, 금리를 올리는 거, 이자를 올리는 거.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는 포석이거든요. 예, 여기에는 여러분 집값이 올라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 이제는요. 한 번쯤 염두에는 둬야 될 것 같아요. 염두에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뭔가 시장의 변화는 있을 거예요. 이게 길게 갈 때 말입니다. 돈줄은 죄놓으면 죄일수록 소비가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집을 못 산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이자는 올리면 올릴수록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공급이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엄청난 규제로 사실은 묶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반드시 지금은 해봐야 합니다. 워낙 오랫동안 끌고 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집값이 폭락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늘어났는 거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사실 서울대 김경민 교수도 그렇고요. 데이턴 호우즈인가요? 여기에 대표도 그렇고요. 뭐 부동산 전문업체들도 지금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씩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보들 허투루 보지 말고요.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늘 대비하는 자세, 경제에 대비하는 자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